자, 높임 표현 두 번째 우리는 객체 높임법부터 가보죠. 주체 높임법이 문장에서 뭘 높인다고요? 주어를 어떻게 높인다고요? 깨사 플러스 시 또는 특수 어휘를 이용해서 뭐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 있었죠. 그죠? 한 번 더 짚고 가죠.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 동시에 사용이 되기도 하고, 직접 높임이냐 간접 높임이냐를 우리가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가를 따져보면 돼요. 뭐가 또는 누가, 이거 주어를 따져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돈이 많으시다. 선생님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끝났죠? 누가를 따져보면 된다고. 누가. 선생님은 멋진 차가 있으시다. 선생님이 있으신 게 아니고 차가 있으신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죠? 그래서 직접 높임은 주어가 사람이에요. 간접 높임은 주어가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말 이해되죠? 연결되는 짝꿍이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로 따져보면 된다. 반면에 객체 높임이라고 하는 거는 뭘 높여주느냐? 간단하게 목적어나 부사어. 자, 봐봐요. 목적어을 또는 부사어에게 또는 께, 이걸 높여줍니다. 문장에서 우리가 따져보면 되죠.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께 드리고 됩니까? 그런데 지금 표현 중에 조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죠? 어휘가 바뀌어요. 실현 방법. 어휘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주다는 뭐로 바뀝니까? 드리다. 물어보다는 뭘로 바뀌죠? 그 다음에 만나다. 데리다. 뭐 등등등등이 있어요. 뭐 기껏 해봐야 10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드리다, 여쭙다, 뵙다, 모시다의 짝꿍이 뭐를 드리다, 아니면 뭐를 여쭙다, 뭐 어디로 찾아뵙다, 그 다음에 누구를 모시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객체 높임의 실현을 보니까 부사격 조사 에게 대신에 깨를 쓴다. 그리고 객체를 높이는 특수어휘를 사용한다 라고 했는데, 깨라고 하는 거는 목적어가 있으면 굳이 깨를 안 쓰거든요. 그래서 목적어나 또는 부사어 이렇게 한 게,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니께 드리다는 맞지만 어머니를 모시고 이러면 깨가 굳이 사용이 안 돼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깨가 사용이 될 수도 있고, 뭐 에게 대신에 깨를 쓴다라고 했는데 에게는 쓰지 않네요. 어머니에게 드리고 이러면 조금 높임 표현이 아니네요. 그래서 목적어 을들이나 부사어 깨, 에게를 깨로 바꿔준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주면 좋겠네요. 이걸로 끝입니다. 객체 높임은. 그래서 여러분이 주체 높임, 객체 높임에서 주체, 객체 그 단어에 집중하지 말고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거, 그리고 주체 높임은 한 사람만 필요해요. 어머니가 식사를 하시는 거고 어머니가 주무시는 거고 어머니가 어디를 가시는 거거든요. 객체 높임은 반드시 두 사람이 필요해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뭔가를 해야 돼. 이해되죠? 그러니까 주체 높임은 높은 사람이 직접 뭔가를 하는 거야. 객체 높임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뭔가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구분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그 문장 성분이 생략될 수 있어. 어머니 모시고 와라. 그럼 누가 모셔야 돼? 낮은 사람이 어머니를 모시고 와야 되는 거죠.
이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뭔가를 한다. 이게 객체 높임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누군가는 목적어 의력이나 아니면 부사어 깨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되죠? 그래서 상대 높임, 주체 높임, 객체 높임 뭐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실제 수능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1번부터 5번까지 다 주체 높임법이에요. 주체 높임법을 찾아라, 객체 높임법을 찾아라는 문제 안 내요. 왜냐면 기본이니까. 다 주체 높임법인데 그 중에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 동시에 사용된 거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실제 나왔던 예문이 뭐냐면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께서는 홍시를 잘 잡수신다. 자, 일단은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가 많으신 거야, 연세가 많으신 거야? 일단은 직접 높임, 간접 높임? 간접 높임. 그리고 홍시를 잘 잡수신다. 누가? 할머니가. 직접 높임. 되나요? 왜 우리는 주체 높임을 생각 안 하고 바로 직접 간접을 갔냐면 많으신이라고 하는 게 이미 시가 들어갔어. 잡수시다에서도 시가 무조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주체 높임을 바로 들어갔고 대신에 직접이냐 간접이냐를 판별하는데 사람이냐 아니냐 짝꿍이 그걸로 판별을 한다. 그래서 직접과 간접이 동시에 들어간 예문으로 그거를 잡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 밑에 봐봐요. 압존법이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끔씩 놓치거나 실수하는 것들이 바로 압존법이에요. 왜냐면 나보다 둘 다 높아. 근데 그 두 사람 사이에서도 또 서열 관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제일 높은 사람만 높여주는 게 압존법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나한테 아빠 어딨냐? 라고 물어봤을 때 아빠 왔냐? 물어봤을 때 할아버지 아빠는 안 오셨어요. 아빠께서는 안 오셨어요. 이렇게 하면 압존법에 어긋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는 아직 안 왔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할아버지가 더 높으니까. 근데 담화 상황으로 넘어오면 좀 상황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담임 선생님하고 여러분 부모님하고 여러분이 인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부모님이 높아요? 담임 선생님이 높아요? 그러죠? 좀 애매하죠? 그렇죠. 나는 두 사람 다 높은데 둘 중에 누가 높냐? 그 근거가 없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담임 선생님이에요, 부모님이에요 이렇게 하기도 그러고 담임 선생님이십니다, 부모님입니다 이렇게 하기도 좀 애매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편의상 다 높이면 됩니다. 부모님이십니다, 선생님이십니다, 그냥 둘 다 높이면 돼요. 근데 문법에는 어긋나겠지. 압존법에는 안 맞으니까. 근데 압존법이라고 하는 거는 서열이나 위계를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부모님하고 예를 들어서 교장 선생님하고 이런 거는 누가 높은지를 우리가 하기가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부모보다 높은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부모를 높이는 것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거는 아버지 아직 안 왔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압존법에는 맞는데 요즘에는 할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아직 안 오셨어요 이렇게 하는 추세라고 압존법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현실을 인정해서 부모의 윗사람에게 높여서 말할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오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이거죠. 이거는 문법적으로 맞냐 틀리냐라기보다는 요즘에 트렌드가 압존법이 많이 좀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 직장 내에서 압존법은 우리의 전통 언어 예절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왜냐면 사장님, 예를 들어서 과장이 왔어요. 약간 좀 어색하지 않아요? 사장님, 과장은 저기 있어요. 약간 좀 어색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장님, 과장님이 오십니다. 과장님은 저기 있습니다. 계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해주는 게 오히려 언어 예절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압존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두 사람 다 높을 때 가장 높은 사람만 높여준다 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요즘의 언어 예절에는 오히려 두 사람 다 높여주는 게 언어 예절에 맞다, 오히려 뭐 이런 이제 의견이 있네요. 당연히 이런 것도 그럼 이건 압존법에 맞냐 틀리냐라고 했을 때는 틀렸다라고 해야 되지만 요즘 트렌드에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걸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객체 높임법, 그 다음에 압존법 이런 부분들.
중간에 높임 표현을 잘못 쓰고 있는 오용이 있는데 상대 높임에서 합급회입니다. 이번에는 준호가 한번 말해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높임 표현을 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공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 높임법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객님 이 제품이 예쁘십니다. 예쁘십니다 라고 하면 안 되죠. 고객님이 예쁘면 고객님이 예쁘십니다지만 사람한테만 시를 쓸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제품이 예뻐요.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 물어볼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못 쓰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죠. 선생님 저 이거 모르는 거 물어봐도 돼요? 그런데 원칙은 뭐예요?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객체 높임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높이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높임 표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약간 비아냥거리거나 비꼬는 의미로 어이구 잘 주무시네요. 어이구 개운하시겠어요. 푹 자고 일어나시니까. 겉으로는 높여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높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배 후배 간에도 아이고 인사 좀 하시지, 아이고 잘하셨어요, 뭐 이런 거 있죠. 부모님한테 자주 듣지 않나요? 아이고 잘했네요,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실제 표면적인 의도와는 달리 비꼬거나 비아냥거리는 의도로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되죠? 그럼 따져.